기민하고 충성스러운 토마스 크로멜을 등용하여 자신의 최측근 및 국가의 2인자로 세운 헨리 8세는 그를 필두로 재혼 그리고 교회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목적으로 국왕을 교회의 우두머리로 하는 수장령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토록 원하던 재혼을 향한 구분응선을 넘은 헨리 8세, 그리고 온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앤과 캐서린 두 여인의 운명은 앞으로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까요? 헨리 8세와 엠블린 토마스 크로멜이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처럼 치밀한 작업을 전개하는 동안 홀로 치열하게 무려 7년째 혼인 무효 공방을 이어오던 캐서린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오래전 시아버지 헨리 7세 밑에서 겪었던 7년간의 고통을 기억한 캐서린은 다시 찾아온 이 고통의 시기를 꿋꿋이 견디며 자신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운명을 받들어 잉글랜드의 왕비가 된 것이고, 비록 남편이 요부의 유혹에 빠져 죄의 길에 들어섰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특히 루터와 싸우고 있는 카톨릭의 수호자 카를 5세 황제의 이모로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엠블린과 크로멜 무리를 이단으로 생각한 만큼 그녀는 이 시련을 숭고한 종교적 투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캐서린이 절대로 이 혼인 무효를 받아들일 수 없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녀의 딸 메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헨리와 캐서린의 결혼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그들 사이에 태어난 메리는 일개 사생아에 불과한 것이고, 그녀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는데요. 이것은 훗날 헨리 8세의 네 번째 왕비가 되는 클레페의 앤과 비교되는 부분으로서 자식을 갖지 않아 캐서린만큼 절박하지 않았던 그녀의 경우 헨리 8세의 보복이 두려워 순순히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는 늘 순종적이기만 했던 캐서린이 의외로 너무도 완강히 그의 뜻을 거스르고 버티자 지난 수십 년의 정마저 다 사라질 정도로 그녀를 가엾이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증오하게 되었고, 결국 혼인 무효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도 않은 1531년 아직 명색이 잉글랜드의 왕비인 캐서린을 근위병들을 시켜 궁전 밖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이어 캐서린이 지니고 있던 수많은 왕가의 보석들마저 앤에게 줄 목적으로 전부 회수했고, 딸 메리가 어머니 캐서린을 만나러 가는 것조차 막았으니 두 모녀는 이후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킴볼튼 궁으로 쫓겨난 캐서린은 그녀가 불과 얼마 전까지 왕비였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할 정도로 매우 초라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으니 순순히 왕의 요구에 응했다면 나왔을 연금도 받을 수 없었고, 그렇게 당연 시종들에게 줄 급료조차 없었으므로 그녀는 이제 남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여기저기에서 빚을 내야 할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편 왕비 캐서린을 쫓아내므로 재혼 문제에 있어 이제 구분응선을 넘은 헨리 8세는 그의 프랑스 내 영토 칼레에서 12년 전 금란의 들판에서 친분을 쌓았던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와 다시 만나 자신의 재혼에 대한 그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고, 잉글랜드에 돌아오자마자 매우 특별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엠블린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한 헨리 8세는 앤의 배가 점점 불러올 것인 만큼 혹 아들일지도 모를 그들의 자녀를 적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에 1차적으로 앤과 비밀 결혼식을 올린 뒤 서둘러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 절차의 최종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엠블린을 등에 업고 캔터베리 대지교가 된 토마스 크랜머는 헨리 8세와 캐서린의 혼인 합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고자 특별 법원을 소집했고, 형식상 캐서린의 진술을 들어야 했던 만큼 그녀를 소환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캐서린의 입장에서 어차피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른 마당에 왕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고 말 것이고, 이 재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결국 소환을 거부했고, 그녀의 걸석은 이들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었으니 1533년 5월 크랜머는 결국 헨리와 캐서린의 결혼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어서 헨리와 앤의 결혼이 정당함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에 대해 헨리 8세는 크게 기뻐하며 이를 반대한 토마스 모어의 불참 속 앤과 다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엠블린은 고대하고 또 고대한 잉글랜드의 공식적인 왕비가 되었으니 캐서린의 왕비 칭호는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한편 앤은 왕비가 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출산, 즉 왕을 비롯해서 그녀의 친외가인 블린가와 하워드가 모두가 고대하는 왕자의 탄생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앤이 임신한 아이가 아들일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고 왕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점성가들까지 왕자의 탄생을 예고했으니 궁정 서기들까지 설레발처럼 이를 알리는 공식 문서까지 작성해둔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1533년 9월 앤은 무사히 출산했으나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습니다. 앤이 왕자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한 궁정의 모든 이들이 실망했고 뒤늦게 이들을 보러 온 헨리 8세 역시 깊이 실망했으니 그는 왕비가 공주를 낳았으니 곧 왕자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냉정히 돌아섰고 그의 반응을 예상했던 앤이 절망감을 느끼는 속에 궁정 서기는 왕자의 탄생을 알리는 공식 문서에 적힌 왕자 즉 프린스에 조심스럽게 S를 추가하게 됩니다. 한편 깊은 실망감 속에도 앤이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확신한 헨리 8세는 1533년 계승법을 제정하여 앤블린을 영국의 합법적 왕비라 선포하는 속에 그녀의 딸은 제1왕위 계승권자가 되었고 캐서린의 딸이자 장녀인 메리는 서출로 신분이 격화되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왕국의 모든 백성에게 이 법안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시 투옥시켰으며 두 사람의 결혼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이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반역죄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아들을 고대한 헨리 8세는 이후로도 앤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 딸에 대한 애정 역시 점차 거두기 시작했고 이제껏 승승장구해온 앤블린은 자신이 낳은 공주의 운명과 함께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으니 이 공주가 바로 위태로운 배경 속 결국 훗날 왕이 되어 헨리 8세의 예상과 달리 아들이 해낼 수 있는 몇 배의 업적을 이루어내며 영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어내는 속에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평가받게 되는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합법적 왕비 캐서린을 매몰차게 내치고 끝내 앤블린을 영국의 새 왕비로 삼은 헨리 8세. 그러나 앤과의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인 후계자 생산에 실패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속에 왕국과 교회 전체의 우두머리가 된 그는 이제 크로멜의 조력하, 왕권 강화와 재정 충당을 위해 그가 오래도록 고대한 거침없는 행보를 걷게 되었으니 그의 충신 토마스 모어를 포함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킬 왕의 재혼이 불러온 이 최악의 국면 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패기와 광기의 나날 속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아간 제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